알아봅시다. 글로벌 시장의 블루칩 베트남에서 1200메가와트 응이손2 석탄 화력발전소 준공하다. 글 이운선 해외사업운영처 사업운영실 차장. 한전 최초 해외사업 발전소 조기 준공. 8월 25일 오후 1시 베트남 탱화성 응이손 경제구역에 위치한 응이손2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성대한 준공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응웬 수억 푹 국가주석을 비롯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탱화성 당서기 등 베트남 정관계 인사와 박헌규 미래전략기획본부장, 유시아키 요코타 마루베니 그룹 CEO, 정연인 두산 에너빌러티 사장 등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베트남 응이손2 석탄 화력발전소 준공은 계약상 의무 준공일보다 무려 18일이나 빠른 조기 준공으로 한전 해외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덮친 악조건에서 이룬 성과로 한전의 역량을 과시한 쾌거였다. 1200메가와트, 연 매출 6억 7,500달러, 대용량 화력 입찰 사업 수주. 응이손2 사업은 우리 회사가 2008년 4월 일본 마루베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년 7월 입찰 참가를 통해 2013년 3월 수주한 사업이다. 발주처는 베트남 산업무역부로 발전소는 하노이 남동쪽 200km 응이손 경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2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 용량은 1200메가와트에 이른다. 총 사업비는 약 25억 달러이며 이 중 우리 회사는 2억 8,400달러를 출자하였다. 전력 판매 계약에 따라 향후 25년간 베트남 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게 되어 응이손2 법인은 연매출 6억 7,500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는 총 15억 2천 달러의 배당 수익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IRR 12%에 해당되는 수익으로 회사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응이손2 사업은 필리핀 1, 2한 사업 이래 최초의 대용량 사업 수주이며 베트남 내 추가 사업 기반을 구축한 계기가 되었다. 2020년에 우리 회사는 일본 미쯔비시, 추코쿠 전력과 함께 베트남 붕앙2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붕앙2 사업도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러티 등 국내 기업 동반 진출로 국가 경제 효과 약 12억 달러, 연 최대 3,0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온타임 온버짓 사업, 한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베트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5.28%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2년 한 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다. 응이손2 사업은 이러한 베트남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베트남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모범적인 사업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이뤄낸 응이손2 사업은 한전을 넘어서 한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되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탈석탄 변화 속에서 약속된 날짜보다 빠르게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건설 완료는 한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시련이 없는 사업은 없지만 실패하는 사업도 없다. 응이손2 사업은 입찰에서 사업 수주, 계약 체결, 공사 준공까지 장장 11년이 소요되었을 만큼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회사의 해외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순탄치 않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베트남 정부는 합의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자는 요청을 수시로 하였고, 그때마다 공동 사업주와 대주단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베트남 산업부와 투자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발전소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다. 발전소 건설 현장의 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약 3개월 동안 하노이에서 200km 떨어진 탱화성 현장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기거하여야 했다.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통행금지 조치 속에서 하노이 근무 한전 파견자들은 현장 직원들을 위하여 쌀과 부식 등 필수 식자재를 조달하여 건설을 독려하였다. EPC와 석탄 수송사는 계속된 부품 조달 제약과 부지 봉쇄를 견디지 못하고 불가항력 통지를 하였다. 이는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자는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비상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한전의 파견자들은 코로나19가 건설 공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공사가 끝나봐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협박과 사정을 반복하며 설득하여 겨우 불가항력 통지를 철회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회사는 탱화성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지방정부에 배정된 코로나 백신 초기 3만 도즈 중 5천 도즈를 우선 배정받아 현지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게 접종을 완료하였다. 발전소에 연계되는 송전선로 건설 책임은 발주처인 베트남 전력공사에 있는데 지지부진한 진행에 응이손투 법인은 직접 영무에 개입하여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하는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송전선로 부지 용도 변경과 국립공원 통과를 위하여 전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베트남 농림부를 찾아가 수고로운 설득과 설명을 해야 했다. 이 밖에도 작년부터 불거진 급격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를 예측하여 발전소 건설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운전 연료인 경유를 해칭 계약하여 미리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약 850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모범적인 사업 수행으로 베트남 전력시장 우위 확보 전기 만들 것. 앞에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동시에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전력시장 분야에서도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탈중국 글로벌 기업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는 베트남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 세계적인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진출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 토탈을 필두로 미국의 엑손모빌, 일본의 마루베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한화에너지, 삼성물산도 베트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연내에 베트남 에너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8차 전원 개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석탄 발전과 수력 발전은 그 비중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액화 천연가스가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한전은 응이손2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또 다른 석탄 화력인 붕앙2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과로 베트남 내 한전의 위상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그동안의 성공도 빛이 발해는 실패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향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베트남의 새로운 LNG 발전 시장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단 해외 사업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10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깜제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우들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를 품은 오산, 그리고 오산지사. 글, 장은경. 오산에 볼거리가 없단 생각은 오산이다. 오산시는 규모는 작지만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부터 권율 장군의 승전보와 정조의 효심이 서린 독산성, 중미령 전투의 현장 등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를 곳곳에 품고 있는 도시다. 산책하기 좋은 도시. 가을의 초입에서 독산성으로 향한다.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으며 천천히 올라가는 길. 나무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길게 이어진 성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성벽길을 옆으로 탁 트인 풍경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시원하게 펼쳐진다. 날씨가 좋으면 오산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뷰 맛집이다. 해질 무렵 서경을 보러 오는 것도 좋겠다. 산책로를 따라 전체 코스를 도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만만한 등산 코스라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걷거나 혼자 천천히 걸으며 사색하기 좋은 길이다. 사적 140호로 지정된 독산성은 백제 시기에 축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고려 때에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어 왔다. 성벽과 동서남북 4개의 문이 남아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앞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산성은 원래 민둥산이었는데 지금은 산봉우리까지 숲이 우거졌다. 정상북은 성벽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급해져 방어하기 좋은 천연의 요새로 활용됐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충정과 지략이 깃든 곳이다. 1593년 권율 장군이 독산성에 주둔하였을 때 왜군이 벌거숭이 산에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 한 지게를 산 위에 올려보내 조롱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권율 장군은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어 목욕시키는 신용을 하였다. 이를 본 왜군은 산 꼭대기에서 물로 말을 씻을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고 여기고 퇴각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독산성 정상에는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겼던 장소라는 세마대가 복원되어 있다. 권율 장군은 독산성에서의 수성 작전 성공을 발판 삼아 저 유명한 행주산성의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다. 권율 장군 이후 세마대는 여러 차례 전란으로 중건을 거듭하다가 정조가 용주사를 건립하며 재건했다. 강제 한일 병합 후 일본은 임진왜란 시대에 자신들의 조상이 패배한 장소라 하여 세마대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의 세마대지에는 1957년에 복원한 누각이 세워져 있다. 중미령 평화공원. 오산이 품은 또 하나의 역사적 현장, 중미령 평화공원이다. 1950년 7월 5일 오산 중미령 고개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가 벌어졌다. 이곳에서의 치열한 접전으로 북한군 전차 33개 중 6대가 파괴되었으며 127명이 사상하였다. 유엔 측에서 투입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역시 540명 중 보병 150여 명, 포병 31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북한군 역시 약 5천여 명 중 15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이 전투는 승패와 관계없이 6.25 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북한군은 미군이 참전하지 않거나 적어도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하에 남침을 강행하였는데 남침 개시 10여일 만에 미 지상군의 참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유엔군의 파병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기를 앞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펼친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물향기 수목원. 아직은 싱그러운 초록으로 뒤덮인 물향기 수목원은 10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식물종을 만날 수 있다. 철 따라 아름다운 꽃무리와 칼각을 맞춰 도열한 메타세콰이어 길도 볼 수 있으며 이름대로 수생식물들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물 위를 한가롭게 떠다니는 오리들과 인사하며 평화로운 풍경들 속을 건너라면 자연이 주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을의 정취가 내려앉은 수목원의 풍경이 기대된다. 안전과 행복 에너지 가득 오산지사. 오산지사는 1920년 천안전등 오산 출장소로 시작하여 1981년 경기지사 평택지점 오산 출장소를 거쳐
2012년부터 현재 경기본부 오산지사에 이르고 있다. 오산지사는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의 5개 동과 1개 읍, 2개 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본부 전체 수용호수인 약 280만 호 중 15만 5천 호를 관리하고 있다. 오산지사 관내에는 동탄 등 신도시 설비, 오산의 구도심지 설비, 그리고 향남 쪽의 무분별한 개발지역 설비들이 혼재되어 있고 현재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오산지사 전체 판매량의 57%를 산업용 전력이 차지하고 있다. 오산지사는 전체 현원 67명 중 20, 30대 직원이 42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역량 강화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오산 학습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소장을 포함한 업무 및 다방면의 경험자, 우수 재능 보유자가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학습 조직이다. 회사 경영 현안, 업무 지식, 취미 강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오산지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발한 안전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캡코 배전 전문 회사 간 업무 협약 체결, 신증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 지향적 조직으로의 개편, 안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사와의 협업 추진, 안전 패트롤 강화 등 적극적 선도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별 핵심 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전선 굵기에 상관없이 전력량계에 접속 가능하게 하는 전력량계용 어댑터 및 사용법과 전선 및 케이블 절분 시 생성되는 산화 피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간접 활선용 산화막 제거용 브러쉬 등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그 밖에 조직 활력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사장과 지회위원장이 음료와 간식 등을 준비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행복한 출근길과 같은 노사 합동 이벤트와 점심 후 335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커피 등을 제공하는 커피로 말해요 행사, 그리고 지사장과의 간담회와 멘토링 등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가고 있다. 인포캐스트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 글 요금전략처 전기요금 홍보 및 이슈 대응 TF 김도현 차장.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며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유가, LNG, 유연탄 가격은 최근 2년간 저점 대비 각각 4.9배, 33.8배, 8.2배 급등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LNG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EU 러시아 간 갈등으로 시작된 LNG 상승 추세는 최근 러시아의 대EU 공급 축소에 대응하여 EU가 LNG 수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LNG 물량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겨울 EU발 LNG 대란으로 블랙아웃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법은 크게 공급 확대, 수요 절감, 가격 안정화 정책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공급 확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경제성 부족으로 가동 정지 중인 유휴 석탄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고 폐쇄 예정인 석탄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미국, 카타르 등으로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겨울철 가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가스 비축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2. 수요 절감. 국가 주도 에너지 사용 감축 조치를 취하거나 LED로 조명 교체, 전자제품 사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는 동시에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3. 가격 안정화 정책. 각국 정부에서는 소비 및 생산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에너지 세금 감면,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손실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유틸리티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금쪽 같은 우리 팀. 안전하고 행복한 상생으로 함께의 가치를 일깨우다. 대전 세종 충남본부 상생홍보센터 비건세제 선물. 글 양지혜.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는 다른 본부에서 볼 수 없는 조직이 있다. 바로 상생홍보센터. 2022년 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안전을 위한 특별 업무부터 각종 노무 업무와 홍보 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생홍보센터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본부 살림의 특별 미션까지 책임지다. 상생협력 파트. 올해 1월 17일 대전 세종 충남본부 내 상생홍보센터가 신설되었다. 다른 본부에는 없는 조직인 만큼 맡은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저희 상생홍보센터는 크게 상생협력 파트와 홍보 소통 파트로 나뉩니다. 다른 지역 본부의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노무 파트와 홍보 파트가 결합한 형태를 근간으로 신설된 부서인데요. 여기에 안전사고 시 재해자 및 유가족 케어라는 특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생홍보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민철 센터장의 설명이다. 상생협력 파트 업무 스펙트럼은 정말 방대하다. 급여 및 산재보험, 복리후생, 구내식당 관리 및 보건관리, 그리고 사회공헌까지 모두 상생협력 파트에서 책임지고 있다. 거기에 유사시 재해자 및 유가족 케어라는 특별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이나 보건관리 분야에서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활용해 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재해 유형별 전문 병원 및 산재보험 수급 절차와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재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밀착 케어를 담당한다.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증원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안전사고라는 것이 자주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는 대신 지역협력관이라는 비상근직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생협력 파트 직원들과 함께 재해자와 가족을 만나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이 있고 지역 내 다양하고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 4명을 지역협력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유사시 재해자 및 유가족 케어라는 업무는 말 그대로 특수한 업무예요. 일반적인 업무처럼 9시에 시작해 6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마다 모두 특수성이 있고 낮과 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사고 발생 직후 최일선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수습하는 역할이다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센터장의 설명에 직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성과도 있었다. 특히 조직이 신설된 이후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지역협력관과 함께 잘 수습하여 재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은 일은 잊을 수 없는 일화다. 저희 센터는 안전사고 발생 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바람이 없어요. 다가오는 10월에도 모두가 무탈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상생홍보센터의 비타민이라는 한정원 과장의 바람이다. 대전 세종 충남본부의 얼굴 홍보 소통 파트. 상생홍보센터 또 하나의 파트인 홍보 소통 파트는 전사에서 유일하게 홍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회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해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홍보 소통 파트의 가장 큰 역할이다. 또한
대전 세종 충남본부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대내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저희 홍보 소통 파트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사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 KBS, 대전 MBC, TJB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소식을 뉴스로 방영하기도 했고요. 지역 케이블 방송인 CMB를 통해서 배전 업무 담당자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자막방송 송출할 때에도 KBS나 TJB에서 프라임 시간대로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조선영 차장은 홍보 소통 파트의 활동을 소개했다. 대외 활동뿐 아니라 대내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련 자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본부 세이프티 모먼트로 활용도 하고 10월에는 안전 우수 사례 동영상 콘텐츠 세이프티 온을 통해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서 추진해오던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상생, 이름에 걸맞는 깜짝 선물. 상생 홍보센터 부서 이름에 걸맞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대전 동구청과 안심거리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전주 활용 안심벨 설치, 2018년 전력 설비의 사고 다발 지역 위험 표지 설치, 2019년 우범 지역 태양광 안심 조명 설치, 2020년 경찰 소방과 협력하여 농촌 지역 전주 번호를 활용한 안심 신고망 구축 등 전력 설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경찰과 함께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 결과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행안부 장관상과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한전숲 조성, 저탄소 교통수단 충전 인프라 구축, 보호시설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구석구석 다양한 활동으로 대외적으로는 2022년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을, 대내적으로는 사회공헌 활동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사회봉사단 선정이라는 영예도 안게 되었다. 이런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상생 홍보센터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바로 비건 세제 세트. 인간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이롭고 환경도 해치지 않는 비건 인증을 받은 세탁 세제와 섬유 유연제다. 직원들은 뜻밖의 선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건 세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써볼 기회가 없었어요. 피부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너무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을 받은 정우석 대리의 소감이다. 조진근 대리도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다. 부서원들은 상생 홍보센터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무해한 대전 세종 충남 본부를 만들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슈 스캐닝. 영업 배전 업무와 온 오프라인 고객 접점의 디지털화, 모바일화로 고객 서비스 신청은 쉽고 가깝게, 직원 업무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글, 마케팅 기획처 CX 관리부 박경호 차장, 이송하 대리. 고객 서비스의 모바일화, 영업 배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으로 디지털 변환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미룰 수 없는 숙제이다. 이에 우리 회사는 모바일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고객은 손안에서 쉽게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직원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 온라인 접점 채널 개편과 업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고객 서비스와 업무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마케팅 기획처와 배전 계획처, ICT 기획처, 영배 시스템실은 이용이 불편한 사이버 지점과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의 혁신과 올해 4월 전사 확대가 완료된 영배정보 4.0의 고도화, 그리고 고객과 대면하는 현장 업무의 모바일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력 솔루션 본부장을 팀장으로 49명의 팀원과 12개 처실과 5개 협업본부가 참여한 영업 배전 업무 디지털화 TF를 마케팅 기획처가 총괄하여 올해 2월 구성하였다. 영업과 배전 전 분야의 디지털 캡코 구현을 목표로 2월 14일 킥오프 회의에서 내외부 고객 서비스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모바일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먼저 TF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와 현황 파악을 위해 현업부서와 ICT 부서 합동으로 고객 민원의 접수 채널별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진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직무권한 지침을 바탕으로 직무조사를 시행, 직무별 비중과 가중치를 고려한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사업소 현장 실사와 전사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6월에 276건의 디지털화 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다. 고객 온라인 접수 채널인 사이버 지점 스마트 한전의 경우 공급자 관점의 이용 환경과 처리 가능한 업무 수의 제한으로 PC, 모바일 활용 수준이 전체 민원 업무의 6.1% 수준으로 미미했다. 영업 배전 업무의 경우 프로세스 분석 결과 단순 반복적인 입력 작업과 행정망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미비로 인한 수동적인 확인 업무로 디지털화 수준이 60%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 TF는 전기 사용 전 주기에서 고객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토록 모바일 통합 채널을 구축하고 직원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구현하여 고객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자 올해 말까지 고객 서비스 모바일화 80%, 모바일 이용률 30%, 업무 디지털화 80% 등 3대 KPI 목표를 설정하였다. 3대 KPI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 서비스 모바일화, 영업 업무 디지털화, 배전 업무 디지털화, 현장 업무 모바일화 등 4개 분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1. 고객 서비스 모바일화. 고객 서비스 모바일화 분과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공급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으로 고객의 필요를 반영하여 모바일 중심의 고객 서비스 실현을 위해 사이버 지점 전면 개편과 고객센터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지점 전면 개편은 오프라인에서 처리되는 모든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 및 간편 로그인, 간편 결제 기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UI, UX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신화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별도로 운영되던 사이버 지점과 스마트폰 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모바일 환경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 지점은 올 11월까지 다빈도 핵심 업무 82개와 간편 인증, 간편 결제 기능 위주로 1차 오픈하고 내년 4월까지 업무 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전면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객센터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객 접점으로 전통적인 음성통화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능화가 필요하다. 상담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전국 13개 고객센터의 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콜 통합에 따른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가상 콜 통합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10월에 효과 분석 후 11월에 녹취 서버 이설 등 물리적 콜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보이는 ARS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처리 가능 업무를 2배 이상 확대한 웹 브라우저 기반의
모바일 ARS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지점과 같이 내년 4월 완료 예정이다. 2. 영업 업무 디지털화. 지난 8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배 정보 시스템 디지털화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점수 5.5점으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이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시스템 간 연계성 미비와 수작업 의존 업무 프로세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영업 배전 업무 디지털화 분과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디지털화가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 이폼, 문자 자동인식 OCR,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사업소 내방 고객을 위한 창구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종이 서류 제로화는 물론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IT 청구를 전면 확대하고자 온 오프라인 전방위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환 가능 고객 100% IT화를 추진함으로써 청구 비용 절감은 물론 청구서 발행량 감소에 따른 CO2 배출 억제 감축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던 계약서나 반복적인 출력 저장, 타기관 정보 개별 확인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업무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전기 사용 계약의 디지털화, 구비 서류 열람 프로세스 자동화와 전자 증명 시스템 구축, 간편 설계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화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수행했다. 한편 영배정보 4.0 전사 확대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업소와 협력사의 현장 개선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기술 실무 검토를 거쳐 추가 과제를 확정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3. 배전 업무 디지털화. 배전 업무 디지털화 분과에서는 영배 정보와 ERP 연계를 통한 자재 대체 프로세스 개발과 사용 전 점검 필증 발급 업무 간소화, 지하 매설물 조회 업무 간소화, 배전 운영 용역 설계 업무 시스템화를 구축 완료하고 설계 효율 향상을 위한 간편 설계 시스템 개발과 공정 현황 관리 시스템 등을 올해 11월까지 구축해 수작업 위주 업무를 표준화하거나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4. 현장 업무 디지털화. 현장 업무 모바일화 분과에서는 사무실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업무들을 현장에서 바로 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고 협력사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침 사용 앱 K모스를 개발 완료하고 강남지사에서 2차 시범 운영 중으로 11월 전사 확대 적용 예정이며 직원용 모바일 고객 정보 조회 등 4개 기능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영업과 배전 업무를 통합한 가칭 영배정보 모바일 앱을 개편할 예정이다. 모바일 배전 설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시험 운영하고 전사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직원용 전력량계 시공 입력 모바일 시스템을 9월에 개발 완료하고 협력 사용 입력 시스템도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업부서와 ICT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과제를 주기적으로 피드백 관리하고 시스템 사용자인 고객과 사업소 의견을 상시 반영하여 과제를 추가 발굴,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또한 일선 사업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시대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핵심 업무로 새롭게 시프트 전환하고 디지털화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본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영배정보 4.0 전사 확대 이후 시스템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전 업무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 효율화와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하는 AI 기반의 미래 스마트 영배정보 5.0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내가 자라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난 말하지 못한 채 입새만 펄럭이겠지. 얘기해도 될까? 매일 내가 꾸는 꿈. 비웃지 않고서 나의 얘기 들어준다면 한번 느릿느릿 얘기해볼까? 따뜻한 집, 편안한 의자, 널찍한 배, 만원 버스 손잡이, 푸른 숲, 새의 둥지, 기타와 바이올린, 엄마가 물려준 어느 아이의 인형. 루시드 폴의 노래 꿈꾸는 나무 중에서 푸르렀던 나무들이 새 계절의 옷을 입는 시간. 나무들은 자신들이 겪은 1년이라는 시간을 온몸으로 전해줍니다. 가을이면 볕이 길게 닿는 마루 한쪽을, 매일 내 무게를 견디어주는 의자를, 심심할 때면 꺼내어 튕겨보는 기타를 천천히 쓰다듬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의 꿈을 꾸었을 나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